안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후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깥 날씨 많이 추워졌죠? 예, 저 잠깐 방송 기다리다가 밖에 이제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예. 저마저도 춥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예. 그래서 야, 겨울이다. 김우상 PD가 춥다고 느끼면 진짜 추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12월까지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오늘도 사무실에서는 선풍기를 틀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는 차마 옷을 입어야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예. 이 손 선풍기 조그마한 게 아니라 큰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큰 거 들고 다니고. 사실 저는 놀랐어요. 다른 사람 눈만 없으면 반팔 입고 싶거든요. 정말 추운 거니까요. 예. 좀 각별히 이제는 그래서 네. 겨울 제가 한 2번 했던 겨울밤은 정주행이 정말 오늘 밤에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겨울밤의 정주행 3번째 시간으로 사실은 이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행 얘기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여행 얘기를 언박싱에서 했던 거는 이제 대안으로 했던 거잖아요. 실제 여행을 갔던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라디오 처음에 예. 했었고요.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그 나라 기분 내는 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니까. 그리고 뭐 쿠바 음악 들으면서 쿠바 얘기도 좀 했었고요. 유튜브에서 요즘엔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맞아요. 영상으로. 예, 영상으로 계속 그 여행자의 시점에서 전혀 자막도 소리도 없이 그냥 쭉 따라가는 거리를 걷는 그 영상들이 이제 4K나 뭐 그렇게 좀 고화질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행에 관련된 기억을 되살려서 행복해지자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 10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여행 상품도 많이 팔렸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행 가겠구나 싶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지금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그랬던 분들은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갔다 오면 자가격리도 해야 되는데요. 강화되고 변이정도 출연을 했고. 이제 여행을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또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마음에 저는 최근에 다시 여행 가이드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요? 보다 이제 여행 가이드북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좋아하긴 해요. 여행 가이드북 보는 거를.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여행을 준비할 때 뭐 요즘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일단 여행을 가야겠다 싶으면 여행사 가고 뭐 비행기표 끊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서점 가서 가이드북 사는 거. 요즘은 가이드북이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주 전문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때 잠깐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여행책을 쓰자. 여행책을 쓰는데 일반 출판을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잖아요. 1인 출판회사를 만들어서 이북으로 여행책을 출간을 하자. 아주 싸게. 언제쯤 꿈꾸신 건가요, 그게? 좀 몇 년 됐는데 실현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꿈을 잠시 꿨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오디오 콘텐츠, 저는 이제 라디오 PD니까 오디오 콘텐츠 생각하면서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오디오 여행 가이드. 오디오 여행 가이드?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이렇게 다들 뭐 이어폰 끼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말로 쭉 풀어주는 거죠. 뭐 처음에 내려오시면 뭐 무슨 버스 타시고 뭐 몇 번 출구로 나가시고 호텔은 뭐가 좋은 게 있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저도 꿨었습니다. 그럼 뭐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가 한 1시간, 한 2시간, 국제선은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쵸. 미리.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이때는 잠깐 면세점에서 물건 사실 테니까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그러고 다음에 거기 이제 면세점 다 사셨죠? 쇼핑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음악을 틀어주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 안에서 듣는 것까지. 그런 게 가능한 게 요즘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둘이 예를 들면 뭐 자전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선 휴대폰을 딱 보면 자전거 광고가 떠요.
아, 그래요? 정말 이게 도대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AI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공항에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서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어느 장소를 지나는지 뻔히 알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물건을 좋아하니까 그 면세점 앞에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무섭잖아요. 대여섯 개를 돌아다녀도 계속 그 광고가 따라다녀요 쭉. 맞아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태그를 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태그라고 하는 걸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모든 그 디지털 흔적에다가 태그를 붙여가지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추적하거나 이 사람 행동을 분석하는 건데 그걸 태그를 제가 떼봤거든요. 그러면은 안 떼보니까 로그인이 안 돼요. 포털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하는 대가로 우리가 태그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태그를 그냥 붙여라 그러고 그냥 뒀던 기억이 있네요. 하기야 그쪽에서도 뭔가 이제 수익 그 BM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사실은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AI 같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여행 가이드북이 더 정겨워지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러네요.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점에 가면 뭐 미서부 100만 배 즐기기. 100만 배는 없는 것 같은데 35만 배 즐기기.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북유럽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리즈로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고 뭐 지구를 걷는 방법이라는 옛날에 한참. 뭐 한 달 살기, 몇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엔조이 뭐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가이드북이 집에 제법 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이 몇 권 있으실 거예요. 방콕 여행 가이드북, 도쿄 여행 가이드북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그거 하고 또 하나 했던 게 인터넷 여행 카페 같은 거 가입해서. 거기서 정보 많이 얻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카페들이 되게 커져서 그 카페가 힘을 가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여행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니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오시면은 그 비용 다 체류 비용 드리고 우리 호텔 채용기 하나 써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대요. 그렇죠. 그런 식의 마케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만큼 이제 인터넷 여행 정보들이 위력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같이 갈 사람도 구하고 거기서 가서 뭐 현지에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가는데 거기서 뭐 술 한잔 하실 분 이런 거 구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지만 입국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나라의 음식이나 관광지나 숙박업소 또 계절별 즐길 축제라든가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액티비티 이런 것들 그리고 3일 코스, 5일 코스, 7일 코스 이렇게 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이드북을 제가 요즘에 즐겨보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특별한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제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제목은 아닌 게 이제 특정 책이니까 정확한 제목은 아니지만 특별한 세계 테마 여행에 관련된 책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우다. 스웨덴에서 목공예를 배우다. 뉴질랜드에서 약용식물학을 공부하다. 트리니다드 섬에서 장수거북을 지켜주다. 태국에서 코끼리 운전면허를 획득하다. 코끼리 운전면허 있어요? 있더라고요. 태국에. 물론 이제 그게 뭔가 오피셜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집트에서 베두인족과 낙타를 타다. 뭐 이런 식의 체험과 목적이 테마가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파리 가서 에펠탑을 보다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도쿄에서 뭐 스시를 먹다. 이것도 사실 테마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그 나라의 특징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여행 투어 상품들이 이렇게 호텔과 식사도 제공하면서 가이드가 붙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학원에도 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라 재밌는 테마 여행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여행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그렇죠 사실은. 거예요. 저희 후배들도 예전에는 그냥 뭐 발리 가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누워 있었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발리 가면 이제 뭐 요가도 배우고 거기 가서 쿠킹 클래스도 듣고 뭐 그런 후배들도 많아지고 특정한 곳들을 목표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던 판국에 사실은 와중에 저가항공사 등장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으로 또 막 모아서
진짜 한 5년에 한 번 겨우 가는 여행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여행을 가는 시대가 네. 와서 그게 가능해지지 않았나 또 싶네요. 저가항공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저가항공들도 지금 또 없어지는 추세가 됐죠, 사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게요. 좀 그러면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상상을 좀 더해서 얘기를 좀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빨강머리엔 아시죠? 예, 알죠.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캐나다. 캐나다에 이 책의 작가 루시 몽고메리가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네,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드라마도 봤거든요. 드라마 땡플릭스에 있죠. 네네. 넷플릭스에. 네. 네. 그래서 그 드라마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빨강머리엔을 예전에 생각하면 정말 사실 지금 보면 조금 교조적인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그 문화가 보수적인 부분, 교조적이라는 건 맞죠? 네네네.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드라마는 상당히 독립적인 애를 그려낸 거라 재밌게 봤는데 이 루시 몽고메리가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주에 사실은 빨강머리 앤의 탄생 그 창조자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네.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루시 몽고메리 자신도 여기서 퀼트라고 하죠. 이렇게 조각들을 덧대어가지고 천조각을 이렇게 연결하는 예. 그런 퀼트 수공예를 굉장히 즐겨하던 그 직업으로 삼던 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특히 또 춥고 바람 부는 캐나다도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퀼트 제작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빨강머리엔의 다양한 관광 명소와 함께 퀼트 만들기 여행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는. 그리고 특히 여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특히 빨강머리엔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만든 빨강머리엔이 소개가 된 거잖아요. 저도 플라다세계 그리고 빨강머리엔은 그쵸. 만화로 먼저 기억나거든요. 그 특유의 그림체, 그 일본의 그림체. 그 캐릭터가 예. 몇십 년 지나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만화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그 진짜 물론 이제 진짜 빨강머리에는 없지만 네. 그 만화의 그 머리 따은 빨강머리 이렇게 한 그 이렇게 치마 입고 네, 맞아요. 그걸로 기억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퀼트 강좌와 빨강머리엔 투어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특히 또 루시 몽고메리가 1911년에 결혼식을 올렸던 집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서 앤처럼 빨강머리 가발을 쓰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식의 모임을 갖고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관광 상품을 이렇게 조금 자꾸 만들어가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작가 한 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작가의 흔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 안에 있는 캐릭터를 살려서 그 캐릭터의 하나의 마을이나 테마 관광지를 만드는 방법, 일종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요. 네. 박경리 작가의 토지 같은 경우도 토지문학관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고. 우린 조금 빈약해요. 그런 게.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가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도 뭔가 이제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뭐 테마 여행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헤리티지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가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뭔가 동참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야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랑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영국에도 런던에도 뭐 예를 들면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작가 로얄드 달 같은 경우도 마을이 있어요, 아예. 예. 저는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로얄드 달 살았던 집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책들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뭐 제임스와 커다란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캐릭터도 있고요. 뭐 굿즈도 당연히 있고 뭐 예전에 뭐 이분이 썼던 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 좀 발전되면 테마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꼭 자연스럽게 관광 상품으로 초콜릿 그렇죠. 파는 데가 생겨나고 초콜릿 공장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힘. 사실은 그것도 그래요. 후쿠오카 옆에 그 마츠모토 레이지라고 그 은하철도 999랑 뭐 하록선장, 천년여왕 고향이에요. 그 옆에.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이제 그 철이와 메텔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러 또 가는 거죠. 뭐 그 작가가 거기서 태어났단다. 가봤어요. 거기. 네, 저 가봤습니다. 네, 후쿠오카 그렇구나. 옆에. 거기도 가봤고 저도 이래저래 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물론 이제
이제 밤 비행기 이런 거 타고 다니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도깨비 여행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러게요. 금요일 날 이제 회사 끝나고 네. 밤에 한 11시쯤에 비행기를 타면 일본에 한 2시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떨고 있다가 첫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는 그럼 하룻밤 숙박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지금 대학생들이나 이렇게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왜요? 하면 되죠. 지금은 다시. 코로나니까 못 가잖아요. 아니, 코로나 끝나면 또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 희망까지 놓치면 안 되니까. 희망은 가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 실제로 9화 4분의 3 정거장이 있으니까. 네. 물론 막상 가보면 좀 초라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9화 4분의 3만 써 있대요.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 카트 같은 거 끌고 자기들 그 짐 가지고 벽으로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빨간색 열차가 나오는 증기기관차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해리포터가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라리 그런 건 뭐 그 유니버셜 땡뭐 네. 거기 가면 그리고 막 테마로 쫙 이렇게 해놓고 쫙 있는데 마술 그래도- 지팡이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거기 가서 마술 지팡이를 사다가 저한테 선물 주신 분도 계신데 근데 정말 그런 사실은 애당초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비주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오디오북 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글은 여기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은 이제 그냥 종이에 사실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여서 머리에서 출력해서 이제 상상을 만드는 건데 그 2D를 3D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저도 글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일으켜 세워서 입체적인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귀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런 멋있는 말도 제가 가끔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테마 여행 얘기를 쭉 드렸지만 의미가 있는 여행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루트를 따라가는 역사적인 투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실크로드 투어라든지 뭐 고선지 장군 뭐 이렇게 따라가는 무슨 투어는 아니었고 아마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여행 코스들도 있고 또 좀 의미 있는 게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던 곳들은 지뢰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만드는 휠체어를 조립해주는 그런 여행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장수거북을 지키는 활동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지켜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장수거북 저도 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뭐 네네.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뭔가 위험한 거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아니면 뭐 거기 이렇게 걸려 있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구조해 주고 뭐 아래에서 깨어날 때 네. 새끼 거북이 잘 바다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가보고 꼭 코로나가 끝나면 장수거북을 지키는 활동을 꼭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국에서 코끼리 운전면허를 따는 등 뭐 다양한 테마 여행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글을 읽는 의미는 사실 상상력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지 뭐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아니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여행책을 읽으면서 잠시 뭐 태국 음식을 이렇게 해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태국 음식 파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뭐 같이 먹어본다거나 또 눈앞에서는 태국을 뭐 방문하고 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점점 더 저도 이상하게도 그 뭐 KBS에서 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래요. 그런 거. EBS에서 하는 뭐 세계 테마기 네. 같은 거 아니면 뭐 짠내 투어 예전에 뭐 그런 식의 그 예.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네. IPTV 돌리다 보면 그런 거 나오면은 괜히 이렇게 보게 돼요. 아 저기 좋겠다 가고 싶다. 저도 여전히 요즘에 가끔씩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대리만족을 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상을 기반으로 하니까 비주얼로 보여줘 버리면 이제 상상에 그게 하나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갭 이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뭐 진로를 탐색하는 거죠. 뭐 인턴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행을 하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갭 이어도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못 하겠죠.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네. 세계적으로 여행이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 때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를 대신에 저희는 이제 갭 이어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들이 다들 없으니까
유럽 배낭여행이 그런 걸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배낭여행을 어떻게든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뭐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유스 호스텔 가서 자고 뭐 가서 뭐 어떻게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죠. 고생하면서 다닌 여행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가이드가 극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한번 가봤을 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데 그때 꿈꾸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을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책일지 궁금하네요.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한 시인이죠. 최영미 작가의 책인데요. 시대의 우울이라는 책이에요.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기억하고 계시는 세대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 책을 시집을 읽진 않으셨어도 워낙 베스트셀러고 그 말이 여기저기서 인용됐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쯤에 맞아요. 예. 이거 선물로 많이 주고 받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었죠. 그분이 이제 그 시집을 내고 나서 여행 에세이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우울이라는 것이 여행 에세이인데요. 그때만 해도 뭐 유럽에서 2달, 3달씩 막 여행을 하는 게 흔한 때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영미 씨는 시를 내고 이제 작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영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니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또 미술사를 전공을 하셨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H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시고 그게 아마 대학원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학부에서는 이제 저기 역사를 전공하셨고 그래서 그 미술관 중심의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이 시인이시고 감성적이지만 직관적이고 또 그림 전문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미술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유럽에 갔을 때도 미술관을 잘 안 간 게 봐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갔을 때마다 갔어요. 그 좋으셨죠? 일부러 찾아갔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을 제 눈앞에서 막 보니까 그 조그마한 사진에서 봤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도 좀 그 배경 설명을 알고 그림의 어떤 역사도 알고 작가에 대한 것도 알고 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봤던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것은 정말 너무 감동을 했던 그림이었는데 막상 그때만 해도 뭐 그림 봐도 뭐 하겠어 하고서 그랬었는데 이 글에서 사실은 렘브란트 자화상에 대해서 상당히 위대함을 알게 됐고요. 자기가 자기를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표정,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그리지만 사실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고 9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90년대 그 시대의 우울이라는 정서가 아주 잘 담겨 있어요. 요즘도 책이 계속 발간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영미 작가 책을 최근에 잘 손에 안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호피디가 추천해 주신 것처럼 한번 시대의 우울이라는 책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여튼 우리가 설레는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늘 호피디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살랑거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랬으면 됩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토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